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8일이에요. 이틀 후면 새 아이폰이 공개될 텐데요. 새 아이폰이 공개된 후 새 운영체제인 iOS 13도 배포가 될 거예요. iOS 13은 지난 6월에 열린 WWDC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죠. 이날 iOS 13뿐만 아니라 watchOS, tvOS, macOS 등 모든 애플 디바이스의 차기 운영체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날 눈에 띄었던 점은 드디어 아이패드 운영체제에도 이름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아이패드는 별도의 운영체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iOS라고 불렸었죠. 초기 아이패드는 아이폰 운영체제를 큰 화면에 맞게 사용자 경험만 일부 바꿔 적용했었어요. 화면 큰 아이폰에 불과했었는데요. 하지만 키보드와 애플 펜슬을 내놓고 생산성을 강화하면서 아이폰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뿌리는 iOS지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죠. 애플은 아이패드를 새로운 컴퓨터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점점 그 방향으로 사용자 경험을 다듬어 나가고 있어요. PC 안경에 억지로 터치 경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터치 안경으로 시작해 PC 안경을 전복해 나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화면 큰 모바일 기기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13번째 버전이 되어서야 애플이 아이패드 운영체제에 이름을 부여한 만큼 비로소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사설이 길었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새 운영체제가 발표된 후 3개월가량 베타 버전을 사용해 왔어요. 차기 버전인 만큼 새로운 기능들이 다수 적용이 되었는데요. 직접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기능 4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애플의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 아이디는 상당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 얼굴 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를 써보면 꽤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애플은 iOS 13에서 페이스 아이디 속도가 30%가량 빨라진다고 밝혔어요. 확실히 직접 써보면 이전보다 페이스 아이디가 빨라졌어요. 그나마 답답함이 좀 덜어졌는데요. 더 빨라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터치 아이디의 경우 계속 속도를 끌어올린 탓에 지금은 사용자가 지문 인식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작동을 하죠. 페이스 아이디도 이 수준만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라졌으니 분명 반가운 일이긴 해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앱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앱의 다운로드 크기는 더 작아졌다고 하네요. 과거엔 아이폰, 아이패드의 사파리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이미지 파일 정도를 사진 앱에 저장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iOS 11이 나오면서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뒤이어 이야기를 하겠지만 파일 앱이 생기면서 그나마 사파리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방법은 조금 번거롭긴 해요. 하지만 iOS 13에서는 어떤 파일이든 PC처럼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내려받은 파일은 파일 앱의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되고 손쉽게 열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파리에는 다운로드 매니저가 생겨요. 이를 통해 진행 중인 다운로드가 무엇인지 내려받은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사파리에서 어떤 파일이든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 무척 반갑네요. iOS에 있는 파일 앱은 윈도우의 탐색기, 맥의 파인더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앱이에요.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자가 굳이 파일을 내려받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에는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 없었고 온라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긴 게 iOS 11부터예요. 변화의 중심에는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이패드는
콘텐츠 소비용 기기로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아이패드를 애플이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생산성 기능을 대폭 보강한 것인데요. 그런 기능 중에 추가된 것이 바로 파일 앱이에요. 파일 앱을 통해 다양한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파일 앱이 그렇게 쓰임새가 있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모바일에 좀 갇혀 있다 보니 상당히 기능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애플은 매년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강화해 왔고 아이패드 13이 되어서야 비로소 파일 앱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일단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파리에서 파일을 내려받으면 파일 앱의 다운로드 폴더 안에 바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파일 앱에 저장된 파일들은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지 파일인지 동영상 파일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파일 앱에서 반가운 기능은 외장 드라이브인데요. 아이폰, 아이패드의 경우 외장 메모리를 이전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능이 반에 반쪽도 못했어요. 외장 메모리를 연결하면 오직 사진 앱에서만 메모리를 인식을 했는데요. 사진 앱이 읽을 수 있는 파일만 사진 앱으로 복사만 할 수 있게 지원이 됐죠. 그런데 아이패드 13, iOS 13 모두 외장 메모리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드 드라이브는 물론 SD카드, SSD, USB 메모리 등 모든 외장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한 외장 메모리는 파일 앱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외장 메모리의 파일은 아이폰, 아이패드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복사를 하지 않고 외장 메모리에서 바로 열어볼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화면을 양쪽으로 보는 스플릿 뷰랑 화면 위에 화면을 올리는 슬라이드 오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스플릿 뷰는 한쪽에 사파리를 띄우고 한쪽에 글쓰기 툴을 띄우고 이렇게 두 개의 앱을 띄워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기능이에요. 그동안 이 스플릿 뷰의 경우 같은 앱을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iOS 13에서는 여러 개의 스플릿 뷰를 만들면 같은 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사파리 글쓰기 툴의 스플릿 뷰를 만들고 사파리 메일 앱의 스플릿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두 개의 스플릿 뷰에 사파리를 모두 띄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사파리 이렇게 같은 앱을 한 화면에 두 개 띄우는 것도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커맨드 탭을 통한 앱 전환을 주로 쓰기 때문에 스플릿 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보다 더 반가운 건 슬라이드 오버 기능의 강화인데요. 슬라이드 오버는 앞서 얘기했듯이 앱을 작은 창으로 띄우는 기능이에요. 보통 작업을 하다가 메시지 보내기 같은 간단한 작업은 슬라이드 오버를 많이 썼거든요. 그동안 슬라이드 오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앱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앱을 올려놓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패드 13에서는 여러 개의 앱을 슬라이드 오버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사용자 경험이 꽤나 재미난데 아이패드 위에 아이폰을 올려놓고 쓰는 것 같아요. 아이폰 사용자 경험을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마치 아이패드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iOS 13과 아이패드 13에서 마음에 들었던 기능을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웹페이지를 스크린 캡처하면 전체 웹페이지가 캡처된다는 점, 다크 모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 볼륨 조절이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 편리해진 부분이 꽤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새 아이폰은 발표가 되었을 테고 iOS 13, 아이패드 13도 정식 버전이 나올 텐데요. 정식 버전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써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